대부분 이런 어떤 변화나 걱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정도는 뭐 다 생기겠지, 그냥 혼자 끙끙 앓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모발 이식하는 피부과 전문의 김대우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모발 이식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전반적인 내용들, 그리고 내가 수술하고 나서 어떤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어떤 게 있고 어떤 거에 조금 더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술 후 1주에서 2주 내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멍드는 거, 얼굴이 붓는 거, 그리고 염증 생기는 거, 그리고 우리가 절개라고 하면은 상처가 벌어지는 거,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뭐 피부 괴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. 우리가 딸꾹질이 생길 수도 있고 감각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. 수술하고 나서 생착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넉넉하게 저는 2주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, 그 중에서 일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.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작은 변화라도 바로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. 대부분은 문제없이 지나가지만 이때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냐 안 취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시기라서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약을 예방적으로 항생제도 먹고 소독도 잘 했지만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. 그런 경우면 단순히 그냥 먹고 바르는 소독하는 것 외에도 다른 적극적인 치료, 약물을 더 추가를 한다든지 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괜찮은지 체크를 해보실 수도 있고, 혹은 수술하고 나서 딸꾹질이 계속 생긴다 그러면 딸꾹질이 이틀 이상 오래 가면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한테 물어본다든지, 대부분 이런 어떤 변화나 걱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정도는 뭐 다 생기겠지, 그냥 혼자 끙끙 앓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의료진과 꼭 반드시 상의를 하고 물어보셔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셔야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수술 후 한 달째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암흑기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암흑기와 더불어서 뭐 동반 탈락이라든지, 그리고 이제 채취 부위라든지 이식 부위가 이제 뭐 붉게 변해 있거나 흉터들이 이제 관찰될 수 있는 시기이고, 수술하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감각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보통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과정이라서 저도 이제 한 달 차 때 환자분을 보고 경과를 보고 이상한 것들이 있는 체크를 하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 것들이에요. 이런 경우는 사실은 너무 걱정돼서 전전긍긍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안심을 하시거나, 혹은 좀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4개월에서 8개월, 4개월 차부터 모발이 점점 자라나서 결과물이 보여지기 시작하지만 4개월 차 경과는 편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4개월 차만 됐는데도 수술 결과에 뭐 70%, 80% 이상의 결과물을 보이시는 분도 있고, 4개월 차인데 전혀 뭐 수술 결과 20, 30%도 안 나오신 분도 계세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원에서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렇지만 환자분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환자분을 안심시키고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1년 차가 되면 우리가 수술한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이죠. 흉터라든지 부자연스러움이라든지 머리카락이 곱슬거린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의료진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나는 이러이러한 정도를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못 미쳤다. 그러면 그 기대했던 결과가 누가 보더라도 과한 기대치였는지, 혹은 병원에서 잘못해서 수술 결과가 잘못 나온 건지,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, 재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, 혹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대처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. 부작용 하나하나를 짚어보진 못했지만 어떤 시기별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, 어떻게 관심을 갖고 이 시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, 저도 수술을 하면서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도 있지만 예방할 수 있는 부작용은 당연히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. 최대한 환자분한테 최대한
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렇게 환자분께 접근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면서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